너무나 사랑스러운 한국 커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수 커플 네. 이야기인데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만의 단일화 후보, 야권 단일화 아닙니다. 그 두 당, 그냥 꼴랑 두 당만의 단일화 후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꼴랑 두 당. 아니 뭐 자꾸 야권 단일화라고 하니까 이거 나머지 13명 어떻게 할 거야? 그쪽은 그냥 깍두기. 그러니까. 네. 아무튼 걔네들은 정치인이 아닌 걸로. 네. 아마 제가 이거 쓸 때 오늘 오전이었는데 오세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글을 오세훈이 써왔어요. 됐다고 발표가 됐는데 네. 수치를 또 발표를 안 해주니까 모르긴 하는데 네. 의외로 오차 범위 내에 압도적인 차이로 됐고.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 네. 그러니까 3% 이상 차이로 이겼다는 거지. 뭐 한 6% 이상이겠죠. 뭐.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승복을 했다고 하는데 참 나는 이런 여론조사나 이번에 그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겠어.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밝혀졌어요. 여론조사에 몇 명이 참여했고 안 밝혔다. 아 그게 원래 하기로는 뭐 800명 해가지고 1,600명 해서 뭐 3,200명까지 하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숫자는 계획 말고 있는데 실제로 한 거. 모르지. 없어. 아무 데이터도 안 나왔어. 그걸 모르죠. 근데 이 안 나오는 상황 하에서 어찌 됐거나 이제 안철수가 패배를 했는데 네. 이거 한 달 전에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그 많은 후보군들 쫙 나왔을 때 오세훈이 꼴찌였어요. 그렇죠. 어. 별로 그렇죠. 뭐 안철수가 사실상 압도적인 일이었고요. 그 당시만 그렇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정도가 대학마로 올라왔었는데 그 후로 이제 군소 후보에 지나지 않은 오세훈이 안철수 합당해야 됩니다. 들어오면 난 그만둘 거예요. 맞아. 각오까지 해가면서 겨우겨우 명함을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야, 한 달 만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대처럼 바뀌나? 압도적으로 이상해. 오세훈의 승리를 밀어줬다고? 사람들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 사람들일까? 누굴까요? 아니 이게 나는 이게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사실 전화만 받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냐. 아니 심지어 사이버 가수 아담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담은 실제 목소리 대역한 가수가 있어요. 가수라도 있는데. 아 그것도 대역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투표하고 있는 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아니 생각이 이거 자꾸 했다는 들어. 사람을 한번 인터뷰 누구 해줬으면 좋겠어. 기자가. 누구 이제 참여했다고 하는 내가 참여했습니다. 이러면서. 당직자겠지. 당직자 같은 사람 몇 명 있을 거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마음이 한 달 만에 1, 2%도 아니고 오차 범위 박승이래요. 밖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더 정확하게 왜 얘기 안 하고 그냥 오차 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기해. 조작 과정에서 이제 너무 심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한 7대3 정도 나와버린 거지. 알 수가 없어. 아무튼 이런 말이 안 되는 이 갈팡질팡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미 이제 전애들은 다 이긴 양. 그렇죠. 양쪽 보궐선거 서울 부산을 다 이긴 양 또 벌써부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15% 이상을 박영선 후보한테 이긴다고. 아유 지금 말이 되나 큰 소리를 쳐대고 있거든요. 진짜 말이 되나. 근데요 서울시 에이, 안에서 딴 것도 아니고 광진구였죠? 국회의원 그쵸. 선거 나와서 질 예. 때 지고 난 다음에 오세훈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중국. 그쪽은 조선족하고 조선족 출신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서 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 가서 지금 도대체 어디 가서 네가 선거를 한다고 한들 민주당 후보 이상을 이길 수 있는 표를 얻을 수가 있을 건데 너의 그 지지층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누군가의 대구 지역에 있는 모종의 PC 안에 존재하거나 누구의 서랍 안에 있는 수십 개 휴대폰에 존재하는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수정 교수가 간 곳마다 졌네. 야, 그러네. 이제 이수정 씨가 다시 야. 오세훈 캠프에 합류하는. 그렇지. 이건 자동 합류잖아.
왜냐면 안철수가 선대위원장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수정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오세훈한테 들어가는 거잖아. 아니 안철수가 선대위원장 하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선거를 할 줄을 아나? 이게 돕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안철수가 마지막 판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무리수를 던졌어요. 와 저는 이거 보고 무리수 두는 거 보고 아 지고 있구나.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지고 있을수록 더 강력한 무리수를 계속 쏟아냅니다. 이 보면은 제가 보면 일단 박영선 후보한테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라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참 이거 기사를 보면서도 이 눈으로 의심했는데 안철수 후보 근데- 이렇게까지 아무 근데 말이나 하는 거. 아줌마 그러니까 도쿄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라고만 했어도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후보라든지 뭐 그냥 아니 공개적인 차원에서 아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는 어. 같은 선거를 뛰고 있는 상대한테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게 말이 안 나름대로 되지. 뭔가 배운 거야. 뭘 이현주한테. 이현주한테 이현주가 그 아줌마 얘기를 했거든. 아 그때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하면 이게 좀 맛이 쫄깃하나 보다 그래서 그 똑같은 욕도 그 욕쟁이 할머니가 하면 욕으로 안 들리는데 그냥 안철수가 하면 대놓고 욕으로 들리거든. 그렇죠. 아니 이 사람 원래 이런 식으로 막 막말하거나 이런 사람은 또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뭐 이현주 같은 스타일이나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잖아. 근데 이걸 얘기를 했는데 한번 기사를 한번 볼게요. 뉴스원 기사입니다. 안철수, 박영선 향해 도쿄 아파트 가진 아줌마 상대 가능.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경쟁 상대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가 가능합니다. 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도쿄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박 후보를 가리키는 것이냐고 묻자 예! 라고 답했다. 거기다가 자기는 야. 무주택자래. 진짜 자기 재산이 1,551억인데 신고한 것만. 아이고 예금만 100억인데 자기 상계동에 3억 5천 사는 전세 주고 사는 자기는 무주택자래. 여러분 안철수 자기 집구석에서 코빼기도 못 봤어요. 집 주변에서. 영화 정직한 네. 후보를 보시라니까요. 절대 거기서 사는 꼬라지를 못 봤습니다. 진짜. 아니 재산이 1,551억 원이 신고가 됐는데 이 중에 안랩 주식이 1,417억 원입니다. 근데 본인은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무결점 재산이라고. 예금이 114억 7,340만 원이 있고 예금이 114억이면 현금으로 은행에다 114억을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대테크를 할 줄 모르는 거죠. 어? 여러분 아니, 114억이 있으면 재테크는 주식으로 하는 거죠. 나올 때마다 주식이 얼마 뛰는데 한 번 출마할 때마다 연세 뭐라고 했죠? 출마막? 여기 모든 데다 말을 붙이니 그냥 광을 붙여 광. 연세 출마 광? 네. 아이고. 아주 광적으로 출마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할 때마다 지금 계속 예선 탈락 내지는 3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제는 진짜 이준석이랑 구청장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제 뭐 다음번 갈 데가 어디냐 싶은 상황인 거거든. 아니 이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파트 자기 뭐 부동산 없다고 자기가 무결점 후보라고? 아이고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이번에 그 삽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난번 총재님 이 BJ 선거였다는 거야. 뜬금없이 응? 누가? 아 안철수가 그랬다니까 이번에. 아, 이게 또 뭐냐면 이 사람이 참 무리수를 어제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졌다. 안철수 분명히 졌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야구장을 갑자기 내년에 찾고 가겠다. 그렇지 잠실 잠실 야구장을 야구장을 개보수를 해주고 네. 동네마다 에어돔을 지어주겠다고. 25개를 짓겠다라고. 아무튼 무리수를 갑자기 많이 뒀어요. 야구장이 다시 지으면 야구를 본 적은 있을까요?
롯데 그리고 팬이라고 하긴 했어요. 옛날에. 이 사람이 아,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들 주택들이 전부 다 그 외계 하늘에 떠 있는 천공의 섬 라피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에어돔까지 추가로 하늘에 띄우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에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야구장은 적어도 그냥 지으려면 2,500억 정도. 돔구장을 지으려면 4,000억 정도. 야, 하나를 짓는데. 최소. 그리고 개폐식으로 지으려면 4,500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걸 몇 개를 짓겠다고요? 20개. 아싸. 아니, 그건 누구 아니겠지. 자기 돈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아, 자기 뭐- 돈이 아니 그거밖에 과쿠에 없는데? 하나씩 해준대잖아. 근데 에어돔이 그 에어돔이 아니고 아기 에어돔은 이제 그 체육관 같은 거. 공기 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 미끄럼틀 만들어서 노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사업을 해봤잖아. 네. 그거. 아, 근데 그거를 짓겠다는 거죠. 아무튼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무리수를 뒀는데 자 방송 중에 그게 방송이 뭐냐면 유튜브 이봉규 TV인가 그래요. 그게 그거 좋은데 채널인데. 나갔네. 그러니까 급한 거지. 거기 가가지고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해주세요. 지난 총선만큼 관리 부실한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 부실만으로도 책임이 크고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부정선거까지 했는데 이제 곧 태극기 집회에서 안철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함께. 아, 정광훈 목사 앞에서 빤스 내리나요, 이제? 드디어 그쪽까지 세례를 하러 갑니까, 이제? 아니 이런 부정선거까지 얘기를 하는 정도면 이거를 두고 사실은 이준석도 이걸 비판했어요. 이니 어디까지 가냐 안철수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안철수 이준석 잘라야 되는데. 아, 이제는 이준석이한테도 밀리게 생겼어, 이제는. 이준석도 한마디 하겠네. 날 자른다더니 본인이 진짜 잘리셨네. 아, 지금 안철수 덕분에 이준석이는 그 별명이 뭔 줄 알아? 뭐야? 영선 중진 의원이야. 그게 뭐예요?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데 지금 국민의 짐에 중진 의원이야. 거의 당대표 나가게 생겼어, 지금. 대박이다. 아유. 아주 존재감이 뿜뿜이야, 안철수 덕분에. 세상에. 진짜. 아주 여러 사람 살리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안철수가 졌으니까 이준석 살았네. 그렇지. 못 자르지. 못 잘랐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선대위 통합에서 가게 되면 또 어차피 이제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는 이준석이가 또 담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지근거리에서 이준석이를 보면서 음. 오세훈의 당선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제 무리수는 뭐냐면 사실은 또 오세훈 후보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곡동 문제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또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 아니 단일화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둘이 뭐 아름다운 단일화라며 하나도 안 아름답고 어쨌든 뭐 사퇴할 거니까 오세훈이 사퇴할 거니 잘 뽑아달라 뭐 이렇게 식으로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오세훈 후보는 아니 그러지는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세훈 후보는 이제 버티기 시전을 했고 사실은 이거 침대 축구 수준이에요. 침대 축구가 딱 그거잖아. 아무리 봐도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들어 누워가지고 시간 끌게 하면서 빨리 경기가 끝나길 바라는.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지금 나 조사하면 선거 개입이다. 그렇지. 라는 방식으로 갈 거고. 그걸 가겠죠. 그리고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둥, 뭐 전액 국고에 기부를 하겠다는 둥, 뭐 깊은 반성을 하겠다는 둥, 이따위 개소리를 하면서 버티기로 가려고 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너네 둘이 이게 지금까지 절벽 위에서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뛰어내릴 사람은 오세훈이 된 거고 지금 안철수는 뒤에 등 밀어주러 온 거야. 근데 이걸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디딤고 오세훈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세훈의 지지자들은 지금 어딘가 누군가의 PC 아니나 핸드폰 서랍 안에 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 투표할 수 없는 지지자들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제 최선을 다했으나 나는 졌지만 그래도 차기를 위해서는 그나마
서울시에서 이만큼이라도 표를 긁어온 저한테 대선 후보 자리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라고 이제 써먹을 그 터전을 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김종인을 밀어내고 안철수가 그 자리를 차지해갖고 근데 이 윤진범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대로 된 막장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안철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저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제 오지 마라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선대위원장까지 공동 선대위원장까지는 해줘야지. 이건 이제 어찌 됐거나 유력한 후보로서 마지막까지 같이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뭐 안철수 성격이 아름다운 동행 안 되고요. 안 되죠. 그래서. 안철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선거 운동이 아마 대단할 겁니다. 네. 뭐 둘이 나가서 뭐 지원 유세 택도 없어. 기대도 하지 마. 네. 자,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효근님이라는 페이스북을 봤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1. 오세훈이 단일 후보가 됨. 2. 그런데 안철수가 사퇴를 안 함. 그러면서 단일화 불복이라고는 또 하지 않음.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데 딱히 자기 선거운동도 안 하고 오세훈 지원도 안 함. 이유는 오세훈이 부동산 문제로 낙마할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인 후보 자격을 남겨두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사퇴도 안 해. 그러고 보니까 네. 아직까지 공식적인 4번 번호 이 사퇴 발언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내가 잠깐 봤거든.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돕겠습니다라고만 하지. 돕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사퇴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퇴란 없었네. 단어는 없어요 지금. 돕겠다라고 했어. 야 이거는 진짜 그 무전 취식인데 이 정도면 아니 이거 그러니까. 뭐 음식 먹고 돈 안 내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건데 진짜 여기 사퇴 안 하면. 아니 근데 오세훈은 지금 거짓말하기 너무 다들 통나가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 입장에서는 안철수는 사퇴하면 지금 자기도 사퇴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세훈이 나가야 될 때까지 버텨볼 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3번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박영선 오세훈과 물어뜯기 폭주. 안철수는 슬슬 오세훈을 비난하기 시작. 기가 찬 오세훈이 항의함. 안철수는 경선 불복은 아니다. 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의심이다라는 말만 반복. 그런데 오세훈이 낙마할 치명적 한방은 결국 안 나오고 안철수도 사퇴를 안 함.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전부 다 삼자가 붙게 된다. 삼자가 붙게 되고 요런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봐서 29일 전에 사퇴 안 해주고 며칠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사퇴 일주일 안 안 해주고 버텨서 기어이 4번을 네. 찍으려고 하는 아는 식으로 이제 아니, 말하자면 근데 거짓말을 때리지 않을까 싶어.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자신의 계획 밝힌다고? 근데 계획? 기대된다. 여기서 저는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진짜 에이, 대박이었다. 그래도 선대위원장으로 누가 지든지 간에 지는 사람이 그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자는 내용에 합의를 했기 그것은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모르는 거야. 네가 받겠다고 했잖아. 아니 안철수 페이스북에도 봐도 여론조사 결과를 서울시민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야권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돕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지 사퇴합니다는 안 했어요.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라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돕겠다라고 했는데 야권은 또 다른 사람들도 야권이잖아요. 뭐 허경영도 야권이고 이 상황에서 진짜 허경영이랑 또 단일화 협상 들어가 버리면 와 이거는 진짜 개양아치인데. 야 이런 야권은 짓하면? 야권이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여튼 여러 그 가지. 안철수 계산도 어느 정도 맞기는 맞아요. 왜냐면 오세훈이 계속해서 땅 투기 관련한 그러니까 의혹들 추가 증거가 나오고 있거든. 계속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국장이 나섰어요. 아, 내가 정결한 국장 맞다. 내가 다 했다. 내가 송 작가 이 국장처럼 아니? 송 작가 TV 이 국장처럼 내가 정결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 현장에 가서 답사한 기록부터 그러니까. 국회에 요청한 기록들 같은 네.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김원희 의원이 서울문정 의원이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오늘 저기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 페이스북에도 했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뭐 한번 잠깐 볼까요? 예. 김원희, 오세훈 내곡지구 협의 과정 서울시 의견 전달했다. 발언 추가로 드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2009년 10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당시 강창일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국토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10층에서 25층으로 계획했는데 서울시는 테라스, 타운하우스 등 저층 주택으로 하기를 원했다며 국토부에 이런 문제를 상의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 후보는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라고 답했다. 아니 그린벨트를 몰랐다는 사람이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얘기를 한 거면 자기가 결재를 한 거잖아요. 그 여기서 어떻게 자기가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박상은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금자리 주택에 손을 대게 되면 사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자기들이 서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땅이 없다고 발언하자 오 후보는 이에 동감을 표하면서 다만 이번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네. 아니 진짜 몰랐으면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해야지. 근데 자기가 이번에 이게 장모 땅은 대부분 훼손된 지역이래잖아. 그게 장모 땅도 아니고 장모가 차한테 물려줘가지고 차가 가지고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문중 땅이야. 문중 땅 사실상. 그러니까 따져놓고 자기 가족 땅이에요. 몇십 년째 땅이고 심지어 자기가 재산 등록할 때 신고할 때도 신고를 했던 땅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는데 2년 있다가 그 신고를 했다? 요 지정 단계에서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얘기고요. 오늘 보포가 심하다고 하는데 유튜버에서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우리가 위험한 방송을 좀 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위험하나요? 왜 위험하죠? 오늘도 이제 바이옴과 트형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한 얘기죠. 네. 이 정도는 위험한 정도가 아닌데. 아무튼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의 땅 투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해명이 불가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다시 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꺼내놨어요. 사실 내가 거기 우리 집안에서 이게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는 안 거야. 그 집안에서 내가 수영 받았는데 그거 한 12만 원, 14만 원 정도 이 가격이었는데 뭐 5배, 4배, 5배밖에 수영을 못 받았다. 근데 수영이 안 됐으면 나 그거보다 평당 한 17만 원 더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돼. 손해를 봤다라고. 장난치나 진짜. 이런 논리, 쌈박한 논리를 또 만들어냈어요, 오세훈이. 36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나는 손해 봤다. 그렇지. 야, 사실 그거보다 한 20억은 더 받았어야 된다. 25억 이상 더 받았어야 된다는 아주 쌈박한 논리를 오늘 또 꺼내놨어요. 저 정도면 나도 좀 손해 보고 싶네요. 네. 내가 그런 손해가 많아. 50만 원에 판 땅이 1,000만 원 난 경우가 수두룩 뻑적하거든. 네. 그런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지. 네. 송 작가님은 그거 손해라고 보십니까? 응?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한 30만 원 먹은 줄 알았지, 평당. 근데 그게 나중에 가니까 나중에 이제 950만 원 손해가 돼버리는 거지, 내 인생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몇 끝도 년 없죠. 후에, 몇 년 후에? 2년 후에. 단 2년 후에? 단 2년 만에.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뭘 알고 샀네. 뒤에 사람은. 그게 단계를 한 7, 8단계를 거치니까 분명히 내가 살 때 이제 10만 원대에서 시작했거든. 내 앞에는 만 원대였어. 내가 10만 원대 사고 화병이 날라 그랬는데 누가 50만 원을 준다길래 어이구 이게 웬 떡이야고 새옹지마하고 팔았다. 2년 있다가 내가 그것 때문에 더 크게 화병 났잖아. 결과적으로. 근데 그래도 본인이 산 것보다 비싸게 파셨잖아요. 그래도 그건 그랬잖아요. 이익 받네요. 그래서 거기서 본 이득을 가지고 내가 목포를 간 거 아니야.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아직도 똑같아. 그래서 아직도 30년째 만 원짜리 같은 땅에다가 그걸 다 쏟아 붓은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목포를 가지도 않고 그 땅을 잊어버리고 있었으면 아이 진짜 우리 진짜 사옥 하나 올리는 건데 내가. 어쨌든 뭐 그 전에 오세훈 후보가 직을 걸었기 때문에
뭐 몰랐다라는 발언은 이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네, 질 걸었습니다. 당연- 아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무튼 오세훈은. 인제는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 봤다는 말 정도 했다 그러면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야. 넘겨짚고 팔았다는 것도 인정한 거고. 네, 그렇죠. 사퇴해야지. 그럼 이제 사태를 꺼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지. 더더욱 2시에 우리 그 어떤 그 사람의 기대를 항상 기대 이상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 아직까지 후보야. 안 후보께서 안 후보께서. 어떠한 발표를 자기는 국회의원 되는데 뭐 자꾸 국회에서 회견한다고. 오세훈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웃겨. 아니 국회는 아주 그냥 아무나 가서 한다 그러면 그래 빌려줘야 돼. 그럼 우리도 좀 할까? 우리도 국회에서 국회 공개 가서 방송 한번 할까? 뭐 누구 네. 있나요? 저기. 사실 안철수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솔직히 저는 안철수 후보를 취직시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죠? 신임 검찰총장을 시켰으면 합니다. 뭐예요? 왜요? 아무튼 일단 들어가면 작살이 나잖아 조직이. 이 굳건한 검찰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철수를 검찰총장 후보로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들어가잖아요. 네. 3개월 안에 검사들이 다 그만두든가 네. 아니면 내가 저 새끼 쏴 죽이고 내가 그냥 깜빵 갑니다. 이럴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안철수가 이 기회에 구국을 위해서 네. 한 1년만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관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 나는. 조직이 네. 없어지겠네요. 네. 그리고 근데 검찰 없어집니다. 없어지겠죠. 근데 일단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일단 거기 들어가서 거기부터 좀 작살을 내고 거기에 아니야 국민의 지금 우리가 손 안 써도 하긴 뭐 망할 것 준표형만 들어가도 정리할 수 있거든 거기는. 그러니까 안철수 같이 효과가 좋은 백신은 검찰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안철수가 검찰 조직을 경찰에다가 네. 팔아먹어 버릴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합당하게. 와 네. 진짜. 정말 본인이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안철수는 뒤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를 꿈에도 생각 못 해요. 왠지 아세요? 왜죠? 아까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단일화를 앞두고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토론에서 자기가 더 진정성이 있었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또 인터넷 여론을 보니까 다 나를 지지하더라.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로? 저는 정말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 그렇게 이 사람은 진짜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의 뭐 우주인들이 이렇게 동그란 거 쓰고 있잖아요. 안철수한테 여기 쓰여 있어 동그란 게. 그럼 주변이 진공이라 아무 소리도 못 소리도 안 들려고 내 생각이 그냥 곧 남의 생각이야. 네. 뭐 안철수가 법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안철수는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맞아요. 법 문제도 알아서 잘 잘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를 신임 검찰총장에 앉혀야 된다. 근데 라는 생각을 저도 인터넷에서 보긴 봤는데 안철수 지지하는 세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해. 뭐냐면 어떤 커뮤니티에 가면 옛날엔 약간 이쪽 커뮤니티였었는데 중간에 지나가면서 이쪽 커뮤니티로 가는 커뮤니티 몇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안철수를 되게 지지해요. 왜요? 왜냐면 자기들이 봐도 오세훈은 지지 못하겠거든. 왜냐면 민주당 쪽 사람들이 안철수로까지는 가도 라이트하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세훈까지는 안 가. 그러니까 아직도 안철수를 그 그렇지. 민주 진영 내지는 이쪽에 중도로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철수가 뭐 되게 못해도 거기는 안철수 잘하십니다. 내가 눈으로 의심했어. 이 커뮤니티가 이 정도까지 됐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되게 많아요. 미경이 언니가 고용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할 줄 아는 상식적인 사람이면 안철수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어떻게 그 토론을 보고 안철수가 너무 진정성 있게 하잖아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2시에 홍준표. 회담에서 안철수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사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4번 이후에 나머지 야권 인사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들과 통합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범야권 세력을 받아들이기에 네. 지금 오세훈 후보에게 쓰여져 있는 각종 문제들과 역량들이 부족합니다. 제가 태극기부터 시작해갖고 애국 시민 세력들을 포함한 조국 흑서팀을 포함한 무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기타 다른 당에 있는 분들을 제가 다 통합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원대한 통합 계획을 또 한번 꺼내놓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내피셜도 들고요. 영한 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33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 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근데 뭐 사실은 이 정도 됐으면 상식적으로는 후보 사퇴한다 하면서 기자회견 하면서 나도 국민의힘 들어가서 뭐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이제 합당 논의하겠다 이렇게 그렇지. 해야 되거든요. 합당 선언을 하든지 이게 정상인 네, 건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인이고 우린 철수한테 기대하는 게 많잖아요. 그 이상을 반드시 보여주기를. 네. 그럼 합당하면 이수정 교수는 또 글로 가는 거죠. 아니, 자동 섞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트로이 목마라 그러거든. 안철수 진영의 시너지 야, 진짜. 트로이 목마가 자연스럽게 오세훈과 국민의 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펠레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깨부수기 위해서 진짜 내가 이 한 번 불살라서 이 무슨 태극기 부대를 저기 왜 포함한 지령을 받고 투입되는 거야? 국민의힘을 다 깨부수겠다 내가. 상대편에? 특별히 이제 지령이나 생각은 없고 그냥 지 적성에 맞고 지 생태 환경에 맞는 데를 찾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들어가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이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에 있는 유산균이 건강해야 되는 건데 원래 유산균이 사람 도와주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댓글에 트로이 아니라고. 트로이야. 네. 별명 부자야. 부러워 죽겠어. 네. 우리 안철수 후보의 2시 회견 국회의원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자, 잠깐만 하바나님이 오세훈 잘생겼다고 지금 지인 전화 와서 유사 지지 발언하길래 눈빛이 썩었다. 세상 매력 없다. 그랬더니 그분 말 좀 맹하긴 하다고. 자꾸 아까 목포 시민분이 목포에 10,000원짜리 땅 없어요 그런데 네, 목포 아니고요. 목포 바로 옆에 영안군 3호면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보고 계신 분, 빨리 인증해 주세요. 자.